네,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백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과 해산물부터 전자제품까지 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이 됐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오는 9월 초이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남겼지만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중국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또 우리 경제에 받을 타격도 적지 않을 텐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메가톤급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3조 원 가량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6,031개 품목이니까 예. 거의 모든 메이드 인 차이나를 겨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7월 6일부터 미중 양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게 340억 달러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리고 818개 품목이었으니까 이것하고 비교해도 예. 그야말로 메가톤급이란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요약하자면 자유무역이라는 술집에서 덩치가 제일 큰 세 사람이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덩치가 제일 큰 미국이 중국과 유럽연합 EU를 한 대 쳤고 두 당사자가 맞받아 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더 크고 세게 휘두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 시장이 워낙 미국 시장이 중국 경제, 중국 수출에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고, 지금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매년 5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세 부과 품목들을 보면 뭐 개, 고양이, 사료까지 이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거의 모든 메이드 인 차이나를 겨냥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6천 개 이상의 품목이니까 대부분 다 망라돼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게 우리 기술을 훔쳐간다는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이제 제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 신경 써왔던 저 패널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첨단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오히려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겠죠. 예. 이렇게 강공 모드로 가는 트럼프, 미국 내 여론도 좀 돌아서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에게도 전면적인 무역 전쟁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저는 이런 표현을 네. 쓰고 싶은데요. 이게 경제 논리나 경제 원리와 상관이 없다. 경제 원리라는 건 관세를 부과할수록 자유무역이 왜곡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경제 전문가는 거의 없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인물이 일부 이제 지지할 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국익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 더 정확히 들여다보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유권자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내가 한 대 치면 상대방도 칠 테고, 그래서 이 술집이 잘못될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대 쳐야 기분은 풀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관세 및 무역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폭탄이 실제로 시행이 되기에는 아직 좀 그런 전망을 하기엔 예단하긴 이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포연이 자욱한 와중에도 희망의 씨앗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럽과의 관세 전쟁은 어느 정도 유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유럽산 자동차 미국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과 조치를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에 부과되는, 미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유럽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지금 10% 부과를 하는데 이건 안 하겠다 하고 얘기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으니까 예. 앞으로 열릴 아마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집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좀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중국하고도 이렇게 2달간 아까 얘기한 품목과 규모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내리면서 전제가 달려 있어요. 오늘 언론에서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지 않던데 두 가지 전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무역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보복 관세를 매기면 이 추가적인 관세 10%를 매기겠다.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성의 있게 중국이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전제를 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한테도 이 조치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340억 달러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겼을 때 주요 네. 품목들이 지지 기반이 포함된 농업과 제조업 분야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그 보호라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GM이 반대를 했고 미국산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공장 해외 일부 이전 시사를 했고 예. 또 미국 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SUV를 생산하는 독일차죠. BMW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이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예. 트럼프는 이 전쟁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 전쟁을 물르기엔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기반인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뭐가 있어야 된다. 손에 뭘 쥐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무역이란 이름의 술집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이제 멈추는 순간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중국이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뭐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맞보복 관세 부과에 조만간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 됐고 또 예. 실제로 WTO 제소는 유럽연합도 했고 일본과 러시아도 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보복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을 계속하기에는 두 가지 면이 좀 부담스러워요. 미국 입장에서도. 첫 번째는 예, 어떤 건가요? 상대국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국도 아무리 본인들이 타격이 크다 하더라도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성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세계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아까 몇몇 회사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회사이고 어느 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미국의 대표 기업인 자동차 기업인 GM 같은 경우에 미국 내에서 파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연 미국 기업이고 미국 일자리만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예. 점이 하나 있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BMW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제조업체에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이 전쟁을 계속하기엔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 환경은 세계화하고 복잡해졌는데 관세라는 너무 단순 무식한 무기를 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러다 네. 보니까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지 또 미국 관광을 좀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던데요. 충분히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요. 다만 지금 2달 동안의 협상 기간 중에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미있는 게 7월 6일 이제 양국이 관세를 서로 매길 때는 무척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번엔 중국 쪽에서 신중합니다. 예. 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치 않고 있고 그 타격이 어떨지에 대해서 속으로 헤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중국 이 관영 언론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관세를 넘어선 무역 전쟁.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채권 시장에 풀면은 미국 금융이 흔들린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중국도 바라지 않고 어쩌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얻어낸다면 그걸 바라진 않을지도 모르겠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 최근에 진전이 없다 보니까 중국 배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이 더 중국의 관세를 강하게 네. 조치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제 보세요? 트위터를 통해서 예. 그런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기도 했죠.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중국 외교부는 즉각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국제 무역이라는 사안에 뭐 안보, 방위비 분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른 이슈들을 갖다 얹어서 올인하는 건 트럼프의 스타일입니다. 중국의 스타일이 아니라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더 많아진다고 믿는 자칭 협상의 달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나토와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도 아마 관세 얘기가 나올 테고 중국과의 경우에도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겠죠. 근데 다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트럼프가 명백히 제시한 내 손에 쥘 것, 그러니까 무역 불공평한 무역 구조 관행을 예. 바꾸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과감하게 내세워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간 선거 전에 제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이 예. 중국으로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계속 전면전으로 치닫으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IMF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기 상승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30년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미국이 주도해서 관세를 급격히 올린 결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대공황 그리고 이제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등장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내달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합니다만 예. 트럼프 리더십의 특성이라든가 또 최근에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면 이게 또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역사적 진실까지 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 정부가요 줄곧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6일 실물경제점검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4분의 1 정도 우리 수출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는 건 그중에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올렸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1%가 안 되니까 금액으로도 1억 달러에 못 미친다.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진짜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런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 우리한테 최악이죠. 예.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될 수출품들이 중국 시장에 범람하는 거죠. 공급 과잉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경우. 그리고 확전이 계속돼서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우리 최대 수출 시장들인데 관세를 올릴 경우에 우리는 타격을 받습니다. 예. 한 싱크탱크 입장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 수출이 한 16%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예. 가장 그러면은 그럴듯한 시나리오,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금융시장에 변고가 생기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려서 예.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그래도 좀 전방위적으로 이 통상 외교 쪽만이 아니라요. 전방위적으로 좀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걸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꼭 그게 아니어도 지금 긴축 발작이라는 게 잠재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까지 겹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죠. 이걸 하나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런 미중 간의 어떤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이 양쪽에 다 사월적 이해관계를 수출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투자라는 걸 통해서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장기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거는 당장에 점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동안도 이제 고민해 왔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